제가 짱이라는 걸, 제가 깜찍하다는 걸 발견하셨나 봐요. 저는 무서웠어요. 우리 애기 이제 2살인데 스타 강사.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이야기도 어렵게 하죠. 2000년도에 야심차게 등장한 메신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혜성처럼 등장한 카카오톡 때문에 2012년에 조용히 사라지게 됐죠. 바로 버디버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저의 아이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빨개요, 2번 이재현짱, 3번 깜찍이 공주. 자, 1번이다 손. 자, 2번이다 손. 자, 3번이다 손. 좋습니다. 저희 지금 만난 지 한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짱이라는 걸, 제가 깜찍하다는 걸 발견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준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자, 제 아이디는 놀랍게도 빨개요였습니다. 제 아이디가 빨개요였던 이유는 제가 이 아이디를 친구네 집에서 만들었는데 친구랑 둘이 뭐 짱이 좋을까 곤두가 좋을까 말도 안 되는 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친구 어머니께서 네 얼굴이 맨날 빨가니까 빨개요가 좋겠다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개요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빨개요가 주는 묘한 뉘앙스 때문에 제가 선정적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고 한 달 만에 버디버디를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 얼굴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빨갰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도 빨갰고 중학교 때도 빨갰고 고등학교 때도 빨갰고 지금도 빨간가요? 네, 지금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제가 누가 부르기만 해도 좀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었고 발표의 불안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런 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무려 스피치예요. 네, 스피치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스피치란 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중에게 어떤 메시지나 정보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말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스피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단순히 전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영감을 주는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을 잘 전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에게 말이 잘 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도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최상단 좌측에는요 ESC가 위치해 있습니다. Escape라고 하는 탈출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키는 명령을 취소하고 중단하고 종료하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말을 할 때 내 스스로 너무 불안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중단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말을 했는데 타인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강제로 나의 말을 종료시켰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ESC 기법을 통해서 탈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쉽게 말하고 쇼 짧게 말하고 캡티베이팅 매혹적으로 말하면 자신감도 없고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개인의 성격적 특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말하기의 어떤 부정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말하기를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해야 한다. 그리고 있어 보여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전문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 어려운 말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나치게 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이 무기력해 있었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동네에 큰 병원이 개원을 했길래 겸사겸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검진을 받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면역계의 반응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이 약화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우리 애기 이제 2살인데 큰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이 허허 웃으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편도선이 염증으로 굶어서 며칠 푹 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 푹 쉬면 좋겠다라는 위로를 더해 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쾌차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타 강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스타 강사.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 강사가 되는 날까지. 저는 김미경 교수님하고 김창옥 교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분들이 TV에 나오는 걸 보면 저도 같이 웃고 있고 같이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쉽고 매우 재밌습니다. 물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우리 김미경 교수님은. 근데 그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실제 경험담과 생생한 사례를 붙여서 상대의 수준에 맞는 정말 위트 있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풀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단순한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인지적 구두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고 두뇌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두쇠가 돈을 아끼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아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올라오기도 하고 상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의심받지 않고 같이 말하고 싶은 사람으로 좀 욕심받으려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쉬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건 쉬워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이야기도 어렵게 하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청중의 배경 지식이나 관심사나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메시지의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배려하는 쉬운 말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이 공감대는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짧게 말하기입니다. 자, 여기 고객사 내부 사정으로 미팅이 연기됐음을 보고하는 김고민 씨가 있어요. 혹시 우리 누가 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담당자랑 통화했는데요. 담당하셨던 임원분이 해외로 발령을 받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임원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이거 왜 하는 건가도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거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다고 하시고, 또 일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아직 손도 못 받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김고민 씨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진짜 짠해요. 네, 진짜 직장이란 무엇인가, 보고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 짠한 건 짠한 거고, 팀장님이라면 사실 조금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먼저 좀 꺼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보면 어떨까요? 자,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새로 오신 임원분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많다며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자, 장황한 말은요, 청자를 화가 나게 합니다. 청자만 화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황하게 말을 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걸 듣게 된 나 스스로도 많이 화가 날 수 있죠.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맥이 빠지고 이야기하기 싫어지고 팀장님이 보고 싶어지지 않고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고 싶어질 수 있죠. 이야기가 길어지면 말이 산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말이 산으로 가지 않고 수신자에게 닿게 하려면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파악해서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고, 자, 두 번째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짧게 말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문장이 길어지면 호흡 조절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 짧은 문장의 필요성에 대한 매우 긴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께 읽으라고 하면 너무 힘이 드실까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에 부담을 주어 목소리가 떨리게 되거나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호흡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프리젠테이션의 전반적인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짧고 명확한 문장을 구사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청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230번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리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분명히 듣는 여러분들도 매우 힘드셨을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면 호흡 조절이 힘들어지고 호흡 조절이 힘들어지면 긴장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목소리가 아이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짧게 끊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문장은 목소리에 부담을 줍니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호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젠테이션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짧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청중과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으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캡티베이팅입니다. 사람은 좌뇌로 이해하고 우뇌로 느껴야만 비로소 움직인다라고 합니다.